여보, 잘 지내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누구세요?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왜 그래요, 여보? 내 목소리 모르겠어요? 50년 가까이 듣던 목소리. 김순애. 5년 전에 죽은 내 아내 목소리였어요. 장난 전화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혼자 또 대충 먹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당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텃밭 고추도 안 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점점 더 섬뜩해졌어요. 텃밭 고추까지 어떻게 알아요? 난 형사예요. 아니, 형사였죠. 35년 동안 강력계에서 일했어요. 죽음을 수백 번 받고 온갖 기괴한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이건 처음이에요. 죽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다니.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죠. 딸각.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죠. 난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내 이름은 박인수. 올해 72. 서울지방경찰청 강력일계에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형사입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여유롭게 산다고들 하죠. 손주 보고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요. 하지만 난 달라요. 형사라는 직업은 참 묘해요. 퇴직증을 받고 배지를 반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밴 습관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부터 틀어요. 사건 사고가 없나 확인하는 거죠. 길을 걸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 얼굴을 훑게 돼요. 밤에 잠들기 전엔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씩 확인하고요.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특히 35년 동안 몸에 밴 거라면요. 지금 난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아요. 이름도 잘 모르는 동네예요. 그냥 집값 싸고 조용하고 아무도 날 모르는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죠. 단층 집이에요. 마당이 좀 있고 텃밭이라고 하기엔 작은 땅이 있어요. 고추 몇 대 심고 상추 좀 심어놨는데 잘 크는지 모르겠더군요. 순애가 살아있었으면 벌써 탐스럽게 키워놨을 텐데. 순애. 그래, 내 아내 이름이에요. 김순애.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말기였고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4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내가 형사 생활하는 동안 집안일은 거의 다 순애가 했어요. 난 맨날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사건 터지면 나가야 했으니까요. 순애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 차려놓고 빨래하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정말로.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알았어. 오늘은 칼퇴야. 그렇게 대답하고도 결국 자정 넘어서 들어간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순애는 기다리다 지쳐서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죠. 깨우면 민망할까봐 그냥 담요만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3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순애가 떠났을 때 난 처음으로 깨달았죠.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형사 시절엔 교대 근무 때문에 수면 패턴이 엉망이었는데
이젠 몸이 알아서 6시면 눈이 떠져요. 세수하고 이 닦고 거실로 나왔죠. TV를 틀었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더군요. 어젯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면 속 아파트 앞에 경찰 차량이 몇 대 서 있었어요.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감식반이 하얀 방호복을 입고 출입하더군요. 난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현장 보존은 제대로 했나? 목격자 확보는? 주변 CCTV는 다 확인했나? 머릿속으로 자꾸만 수사 절차가 돌아가요.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어디부터 조사했을까? 용의자 범인은 어떻게 좁혔을까? 하지만 난 이제 그냥 TV 앞에 앉은 늙은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식탁에 앉았어요. 냉장고에서 밥 한 공기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 데우고 김치 좀 꺼내놨죠. 반찬은 어제 먹던 거예요. 계란말이가 조금 남았더군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양도 줄었고요. 예전엔 밥 2공기씩 먹었는데 이젠 한 공기도 다 못 먹어요. 순애가 있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3개, 국그릇, 밥그릇, 반찬 접시. 순애가 있을 때는 설거지가 산더미였죠. 근데 지금은 3개면 끝이에요. 허탈하더군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와서 뭘 쪼고 있었어요. 텃밭 쪽엔 고추가 빨갛게 익었는데 따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뒀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오전 7시 30분.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점심때까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TV 보고 마당 쓸고 뉴스 또 보고 그런 식이었죠. 오후 2시쯤 됐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요즘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하죠. 친구들은 다 돌아가시거나 연락이 끊겼고요. 가끔 보험 광고 전화 오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전화벨 소리가 낯설었어요.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땡땡 생명보험입니다. 지금 특별 이벤트로 끊었어요. 역시 광고였죠. 다시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마트에 다녀왔어요. 동네 작은 마트인데 거기서 우유하고 빵 몇 개 샀어요. 계산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죠.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자제분은요? 외국에 있어요. 아이고, 외로우시겠네요.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외롭다고 말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빵 하나 먹고 우유 마시고 또 TV 봤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됐죠. 역시 사건 사고 뉴스가 나왔어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80대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면에 할머니 사진이 떴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죠.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이 48시간이야. 그 안에 못 찾으면 머릿속으로 또 수사 절차가 돌아갔어요. 습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역시 혼자예요.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 데워서 밥 한 공기에 김치 조금.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문득 앞자리가 보였어요. 빈 의자. 예전엔 거기에 순애가 앉아 있었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동네 소식,
TV 드라마 이야기, 아들 걱정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게 그리워요. 지금은 그냥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밥을 다 먹고 또 설거지했어요. 그릇 3개. 매번 똑같아요. 밤 9시 침대에 누웠어요. 요즘 일찍 자요. 할 일도 없고 TV 봐도 재미없고 책 읽으면 눈이 아프고 그냥 자는 게 나아요. 불을 끄고 누웠죠.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도 똑같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마트 갔다 오고 또 혼자 밥 먹고 자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죽겠죠. 순애처럼. 그런데 순애는 병원에서 죽었어요. 난 어디서 죽을까요? 이 집에서? 길에서? 병원에서? 아무도 모르겠죠.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혼자 죽는 게 아무도 모르게 이 집에서 쓰러져서 며칠 후에 냄새나서 발견되는 거요. 그런 뉴스 많이 봤어요. 고독사라고 하죠. 형사 시절에도 그런 현장 몇 번 갔었어요.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데 눈을 감았어요.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밤 9시 반에 전화라니.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해요? 보험 광고도 이 시간엔 안 하는데. 잠깐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혹시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는 지금 아침이니까 아들이 출근 전에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죠. 낡은 유선 전화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딸랑딸랑.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보, 잘 지내지?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순애 목소리예요. 분명히 순애예요. 누구세요? 왜 그래요, 여보? 내 목소리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말투도, 억양도,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순애는 5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직접 장례 치렀어요.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셨죠. 그런데 지금 전화로 말하고 있다고요? 형사 본능이 깨어났어요. 35년 동안 몸에 밴 감각이 살아났죠. 진정해. 일단 상황을 파악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죠. 딸각.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어요. 난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였죠, 지금?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순의 목소리를.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봤어요. 발신번호. 전화기 액정에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31-XXX-XXXX. 경기도 지역 번호예요. 난 그 번호를 메모했어요. 습관적으로요. 형사 시절엔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거실 서랍에 오래된 수첩이 있어요. 수첩을 꺼내서 번호를 적었죠.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봤어요. 역추적할 수 있을까? 예전엔 통신사에 요청하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난 이제 은퇴한 형사예요. 권한이 없죠.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난 서랍을 뒤져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예전에 쓰던 폴더폰이에요. 요즘도 가끔 켜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죠. 김재철. 내 후배예요. 지금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죠. 가끔 연락해요.
제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철아, 나야. 인수 형. 아,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전화번호 하나 추적 좀 해줄 수 있어? 추적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이상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인가요? 그건 아니고 일단 번호 좀 알아봐줘. 제철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번호 주세요. 난 31번호를 불러줬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응, 괜찮아. 내일 연락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거실에 섰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 그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어요. 여보, 잘 지내지? 순의 목소리. 분명히 순애였어요. 하지만 말이 안 돼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장난친 거야? 아니면 정말로.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유령 같은 건 없어요. 난 형사예요. 35년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봤지만 초자연적인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 아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하지만 왜요? 목적이 뭐죠? 사기? 협박? 아니면 천장을 보다가 옆을 봤어요. 빈 침대. 예전엔 거기에 순애가 누워 있었죠. 여보, 불 꺼요. 응. 그렇게 매일 밤 함께 잤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예요. 여보, 잘 지내지? 그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환청인가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2시. 전화기를 봤어요. 혹시 또 울릴까요? 하지만 조용했어요. 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펼쳤어요. 순의 사진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25살쯤 결혼식 사진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내가 서 있었죠. 28살의 나. 경찰 제복을 입고 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린 참 젊었지. 중얼거렸어요. 사진을 넘겼어요. 아들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세월이 흘렀어요. 사진 속 순애는 점점 나이 들었죠.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마지막 사진은 순애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였어요. 많이 야위었죠. 얼굴이 헬쑥했어요.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웃고 있었죠. 당신 걱정 말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앨범을 덮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순애야.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내가 전화한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철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번호 확인했어요. 어디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행복 요양원이라고. 요양원? 네. 거기 공용전화 번호예요. 누가 걸었는지는? 그건 요양원에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요양원, 공용전화. 누가 거기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리고 왜 순의 목소리를 흉내냈을까요? 형사 본능이 말했어요. 직접 가봐. 그래요. 답은 현장에 있어요. 35년 동안 배운 거죠. 난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목적지가 있는 외출이었어요. 오랜만에 수사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탔어요. 2시간 넘게 걸렸죠. 행복요양원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금이 가 있었죠. 입구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요양원 특유의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여기서 전화 한 통 받았는데요. 전화요? 네. 공용전화에서 걸려왔더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공용전화는 복도 끝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끔 쓰시긴 해요. 누구한테 전화 받으셨는데요? 그게 말하기가 좀 민망했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제 아내 목소리 같아서요. 아내분이요? 혹시 여기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직원 표정이 묘해졌어요. 아, 그럼 혹시 장난 전화일 수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집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먹었는지, 텃밭고추 얘기까지. 그건 좀 이상한데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 쓰신 분이 누군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요양원 행사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밑에 설명이 적혀 있었죠. 전화 상담 봉사활동 마이너스 윤정 어르신. 윤정.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손님 확인했어요. 직원이 돌아왔어요. 어제 저녁에 공용전화 쓰신 분은 윤정 할머니세요. 윤정 할머니요? 네. 68세 할머니신데 치매가 좀 있으세요. 치매요? 네. 가끔 헷갈리시는데 특히 전화할 때 옛날 기억이 자주 떠오르신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봐야 하는데. 직원이 복도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3층 복도 끝 방이었어요. 문에 302호 윤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직원이 노크했어요. 윤정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창가 의자에 햇빛을 받으며 난 그 자리에 굳었어요. 할머니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보, 늦었어요. 기다렸잖아요.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웃음, 전부 순애였어요. 여보, 늦었어요. 기다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윤정 할머니가 날 보며 웃고 있었어요. 순애가 웃던 그 방식 그대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웃음. 저기 할머니,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윤정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요. 걸음걸이도 순애 같았어요. 조금 느리고 조심스럽게. 오늘 날씨 좋지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할머니, 저 박인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5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옆에 있던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지금 남편분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 증상이에요. 남편분은 어디 계신데요?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20년.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형사 본능이 반응했죠.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사고요? 네. 할머니가 이 요양원에 오신 지 3년 됐는데 그 전 일은 저희도 잘 몰라요. 윤정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앉아요. 손이 따뜻했어요. 순의 손 같았어요. 난 할머니에게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탁자. 창가에 화분 몇 개가 있었어요. 분홍색 꽃이 피어 있었죠. 화초 키우세요?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예쁘게 피었지요? 순애도 화초를 키웠어요. 베란다에 화분이 가득했죠. 탁자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윤정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죠. 남편분이세요? 네. 윤정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일찍 떠났지만 어떤 분이셨는데요?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 생각 많이 하고 당신이랑 비슷했어요. 저요? 네. 당신도 형사 일하느라 맨날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족 생각은 많이 했어요. 심장이 또 멎었어요. 형사. 내가 형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 제가 형사였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35년 동안 형사 생활했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5년. 정확해요. 난 정확히 35년 동안 형사 생활을 했어요.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이분은 손님이에요. 남편분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윤정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할머니, 당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텃밭 고추도 안 따고 있지요? 숨이 막혔어요. 어제 전화해서 한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이에요. 혼자 살면 건강 챙겨야지. 혼자 산다는 것도 어떻게. 아내가 떠나면 혼자 사는 거지요. 윤정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날 봤어요. 순애 씨 보고 싶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탁자 모서리를 붙잡았죠. 순애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순애예요. 뭐라고요? 나 순애예요, 여보. 윤정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직원이 날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많이 헷갈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난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가 떨렸죠. 저기 혹시 윤정 할머니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요? 남편분 일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확히는 저희도 몰라요. 그냥 실종됐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만 들었어요. 실종이요? 네. 20년 전쯤이라고 들었어요. 윤정 할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실종 신고. 20년 전.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뭔지 아세요? 김철수 씨요. 김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내가 담당했던 미제 사건. 피해자 이름이 김철수였어요. 혹시 윤정 할머니 본명이 뭔가요? 이윤정 씨요. 왜요? 이윤정. 맞아요. 그 사건 피해자의 아내 이름이 이윤정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기 윤정 할머니가 예전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전화 상담 봉사활동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화 상담이요? 네. 치매 오기 전에 10여 년 동안 하셨대요. 외로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상대되어 주는 거요. 전화 상담. 10여 년. 혹시 통화 상대 명단 같은 거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희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난 복도 벽에 기댄 채 생각했어요. 20년 전 미제 사건. 피해자 김철수. 유족 이윤정. 그리고 전화 상담 봉사.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혹시 다시 할머니 만나보실래요? 잠깐 망설였어요. 형사 본능은 말했죠. 더 캐봐야 해. 뭔가 있어.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저 방 안에 있는 할머니는 순애처럼 말하고, 순애처럼 웃고, 순애처럼 날 걱정했어요. 들어가 볼게요. 다시 302호 문을 열었어요. 윤정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을 받으며 화분을 만지고 있었죠.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네. 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당신 또 그러네요. 내 남편이지. 아니에요. 전 박인수예요. 처음 뵙는 사람이고요. 윤정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인수? 네. 형사였던 박인수 씨요? 네. 아, 맞다. 당신 형사였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애 씨가 말했어요. 남편이 형사라고. 착한 사람인데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순애를 아세요? 물론이지요. 우리 친구예요. 친구. 언제부터 아셨는데요? 오래됐어요. 한 15년? 16년? 15년 전. 그때 순애는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아시게 됐는데요? 윤정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먼 산이 보였죠. 전화로요. 전화요? 네. 순애 씨가 먼저 전화했어요. 위로해 준다고. 왜요?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할머니 목소리가 잠잠해졌어요. 실종됐다가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경찰에서 미제로 남았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담당 형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박인수 씨요. 저요? 네. 당신이 담당 형사였어요. 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기억났어요. 20년 전 김철수 살인 사건. 한강 둔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타살이었어요.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결국 미제로 남았어요. 내가 풀지 못한 사건 중 하나였죠. 순애 씨가 그때 전화했어요. 윤정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고생한다고, 사건을 꼭 풀고 싶어 한다고, 미안하다고. 순애가요? 네. 순애 씨가 나한테 전화해서 위로해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왜요? 남편이 죄책감 가지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순애가 그랬어요. 내가 풀지 못한 사건 때문에 괴로워할 때 순애가 유족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내 대신 위로를 했던 거죠. 그 후로 우리 친해졌어요. 윤정 할머니가 웃었어요. 순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당신 참 좋은 아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나도 전화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순애 씨처럼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신 거예요? 네. 10여 년 했어요. 치매 오기 전까지. 윤정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순애 씨 목소리 기억해요. 나 그 목소리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하셨어요? 전화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네. 제 집으로요. 기억 안 나는데. 치매예요. 방금 전 일도 잊어버리는 거죠. 할머니, 순애 목소리를 흉내 내실 수 있어요? 순애 씨 목소리요? 네. 윤정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잘 지내지?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아요. 순애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10여 년 동안 전화 상담하면서 배웠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요. 그럼 어제 전화할 때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끔 그래요. 뭐가요? 밤에 누군가 전화하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로 가요. 그리고 옛날 기억 속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요? 네. 순애 씨 남편, 그리고 내 남편.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고 싶어요. 다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윤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계속 헷갈렸어요. 날 남편이라고 부르다가 박인수 형사라고 부르다가 다시 남편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순애 이야기를 할 때는 정신이 또렷했어요. 순애 씨는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요? 네. 라벤더 향이었어요. 만났을 때 그 냄새 났어요. 라벤더. 순애가 즐겨 쓰던 향수였어요. 순애 씨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어요. 네. 밥 먹을 때 항상 국부터 먹었어요. 맞아요. 커피에 설탕 2스푼 넣었어요. 네. 하나하나 맞았어요. 윤정 할머니는 순애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순애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예요? 글쎄요, 5년 전? 5년 전이면 순애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순애 씨가 전화했어요. 작별 인사한다고. 작별 인사요? 네. 아프다고,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윤정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좋은 친구였어요. 나한테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였어요. 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도 할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윤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내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당신 외로워 보여요. 네. 순애 씨 떠난 후로 혼자 살지요? 네. 힘들지요? 네. 나도 그랬어요. 남편 떠난 후로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쓰다듬었어요.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져요. 그냥 익숙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견디셨어요? 다른 사람 도우면서요. 전화 상담하면서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주면 내 외로움도 조금 덜해졌어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도 그랬겠네요. 네. 순애 씨도 외로웠을 거예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순애가 외로웠다는 걸 난 몰랐어요. 항상 밝게 웃고 아무 불평 없이 날 기다렸으니까. 하지만 속으론 외로웠겠죠. 혼자 집에서 기다리면서 미안해요, 순애야. 중얼거렸어요. 윤정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순애 씨한테 미안하다고 했지요? 네. 순애 씨는 이해할 거예요. 당신 사랑했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형사는 울면 안 돼요. 하지만 난 이제 형사가 아니에요. 그냥 늙은 남편일 뿐이에요. 할머니,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요. 언제든지 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윤정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 살아도 밥은 제대로 먹어요. 텃밭 고추도 따고요. 순애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요양원을 나왔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윤정 할머니, 순애의 친구, 내가 풀지 못한 사건의 유족, 그리고 전화 상담 봉사자, 형사 본능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우연이 너무 많아.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말했어요. 순애가 날 위해 했던 일이야. 내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둘 다 맞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 앱을 열었죠. 거기엔 형사 시절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20년 전 미제 사건을 검색했어요. 김철수 살인 사건. 파일이 나왔어요. 피해자 김철수 남 45세. 발견 장소 한강 둔치. 사인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유족 이윤정 처 43세. 담당 형사 박인수. 사건 상태 미제. 그 아래 메모가 있었어요. 증거 불충분. 용의자 특정 불가. 피해자 주변 인물 조사 완료. 범행 동기 불명. 그리고 마지막 줄. 유족에게 사과드림. 끝까지 범인을 찾지 못해 죄송함. 내가 쓴 메모였어요. 20년 전에. 죄송합니다. 윤정 씨. 중얼거렸어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밖을 봤어요.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창문에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3층 끝방. 302호. 윤정 할머니 방이었어요. 다시 와야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사로서가 아니라 순애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윤정 할머니의 친구로서.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용했어요. 언제나처럼. 불을 켜고 외투를 벗고 거실에 섰어요. 전화기가 보였어요. 혹시 또 울릴까요? 하지만 조용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찌개가 있었죠. 데워서 밥 한 공기 먹었어요.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요. 윤정 할머니 말이 맞아요. 혼자 살아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해요. 텃밭 고추도 따야 하고요. 순애가 그렇게 하길 바랄 거예요. 저녁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어요. 오래된 앨범을 또 꺼냈죠. 순애 사진을 봤어요. 순애야.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윤정 씨한테 전화했던 거 오늘 알았어. 사진 속 순애는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날 위해서 그랬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순애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옆에서 도와줬죠. 미안해. 그때 몰라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형사도 아니고 이젠 울어도 돼요.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순애 사진을 보며 내가 풀지 못한 사건의 아내가 지금 내게 아내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고. 혼잣말이 거실에 울렸어요. 밤 11시. 난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형사 시절 쓰던 검은색 가죽 수첩. 35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20년 전 페이지를 찾았어요. 2005년 3월 17일. 김철수 살인 사건. 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김철수 45세. 한강 둔치에서 발견.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시간 추정 사망 전날 밤 10시 12시 사이. 글씨가 떨렸어요. 20년 전에도 내 손은 떨렸었나 봐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주변 인물 조사 회사 동료 5명, 친구 3명, 가족 안에 이윤정. 모두 알리바이 확보. 의심 정황 없음. 그 다음. 증거 없음. 목격자 없음. CCTV 사각지대. 범행 도구 미발견.
완벽한 미제 사건이었어요. 손끝으로 글씨를 훑었어요. 20년 된 잉크가 손에 묻었죠. 왜 못 풀었을까? 중얼거렸어요. 형사로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에요. 진실을 찾지 못하는 것, 유족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것.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짧은 메모만 있었어요. 유족 이윤정 씨에게 사과. 2005년 6월 15일. 3달 동안 수사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윤정 씨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였던 기억이 나요. 죄송합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정 씨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형사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수첩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 몇 개가 있었어요. 형사 시절 가져온 미제 사건 자료들. 김철수 사건 파일을 꺼냈어요. 노란 봉투,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펼쳤어요. 사진들이 나왔어요. 현장 사진, 한강 둔치, 갈대밭 사이, 쓰러진 시신. 20년 전 사진이지만 생생했어요. 피해자 얼굴 사진도 있었어요. 김철수 씨,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40대 중반, 약간 마른 체격, 안경 쓴 모습, 그 옆에 유족 사진. 이윤정 씨,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긴 머리, 슬픈 눈빛. 지금 요양원에 있는 윤정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20년이 흐른 지금, 왜 못 찾았을까, 범인을. 다시 중얼거렸어요. 자료를 하나씩 봤어요. 부검 보고서, 현장 감식 보고서, 주변 인물 조사 기록. 전부 다 있었어요. 하지만 단서는 없었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아니, 완벽한 실패였어요. 내 실패.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20년 전엔 못 봤던 걸 지금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형사 본능이 깨어났어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5시 반.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김철수 사건 자료가 여전히 펼쳐져 있었죠. 밤새 뒤척이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사건이 나왔어요. 한강 둔치, 갈대밭, 쓰러진 시신, 그리고 윤정 할머니 목소리. 여보, 잘 지내지? 섞여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자. 2005년 3월 17일. 피해자 김철수는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 경리부 과장.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사람들과 별 마찰 없었어요. 3월 16일 저녁 회사 회식 후 집으로 가던 중 실종. 다음 날 아침 한강 둔치에서 시신 발견. 왜 한강 둔치였을까? 집에서 한강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누가 부른 걸까요? 아니면 납치된 걸까요? 수첩에 적어놨던 조사 기록을 봤어요. 회식 참석자 전원 알리바이 확보. 김철수는 밤 9시 30분 회식 장소 출발. 택시 탑승 목격됨. 택시 기사는? 수첩을 넘겼어요. 택시기사 진술 김철수를 집 근처에 내려줬다고 증언. 밤 10시경. 집 근처에서 내렸다면 왜 한강까지 갔을까요? 누군가 만난 걸까요? 전화를 받았을까요? 휴대폰 기록은? 파일을 뒤졌어요. 통화 기록 출력물이 있었어요. 3월 16일 밤 10시 이후 통화 기록 없음. 문자 기록도 없음. 그럼 어떻게? 미궁이었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한참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화 기록 출력물을 자세히 봤죠.
3월 16일 오후 8시 45분. 수신 통화한 건 번호 10-XXXX-XXXX. 통화 시간 3분 27초. 이 번호는 누구지? 수첩을 뒤졌어요. 주변 인물 명단과 대조했죠. 아내 이윤정, 10-YYY-22Y-22. 회사 동료들 다른 번호들. 친구들 또 다른 번호들. 이 번호는 누구지? 명단에 없었어요. 20년 전엔 확인했을 거예요. 분명히. 수첩을 더 넘겼어요. 있었어요. 미상번호 추적 결과 공중전화. 공중전화. 어디 공중전화? 서울역 인근 공중전화. 서울역. 한강 둔치 근처였어요. 이거다. 심장이 뛰었어요. 누군가 서울역 공중전화에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식 중에. 그리고 김철수는 회식이 끝나고 집 근처에 내렸지만 한강으로 갔어요. 전화한 사람을 만나러. 범인이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범인이야. 하지만 공중전화예요. 추적할 수 없죠. CCTV도 20년 전엔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결국 막다른 길이었어요. 망할. 책상을 쳤어요. 20년 전에도 여기서 막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전 10시. 재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재철아,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20년 전 사건인데 공중전화 통화 기록 다시 확인할 수 있어? 20년 전이요? 형님, 그건 너무 오래됐는데요. 알아. 근데 혹시 몰라서 보관 기록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재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옛날 사건을? 그냥 미제 사건 하나가 자꾸 신경 쓰여서.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알아. 근데 이것만 확인하면 쉴게.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기대는 안 하세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봤어요.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내가 놓친 게.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현장 사진. 한강 둔치. 갈대밭. 피해자는 엎드려 있었어요. 뒤통수에 타격을 받았죠. 둔기. 범행 도구는? 수첩을 봤어요. 범행 도구 미발견. 주변 탐색 완료. 강물 수색 완료. 발견 안 됨. 범인이 가져간 거예요. 계획적 범행이었죠. 왜 죽였을까? 동기. 그게 중요해요. 김철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빚도 없었고 적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럼 왜? 무작위 범행? 아니에요. 전화를 걸어서 불러냈어요. 계획적이에요. 대체 왜? 머리가 아팠어요.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텃밭이 보였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죠. 윤정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텃밭 고추도 안 따고 있지요? 혼자 살면 건강 챙겨야지. 순의 목소리로 한 말. 순애는 왜 윤정 씨한테 전화했을까? 유족을 위로하려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뿐일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형사 본능이 말했어요. 순애가 뭔가 알고 있었어. 오후 2시 요양원에 다시 갔어요. 어제 왔던 길을 다시 갔죠.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행복요양원. 직원이 날 알아봤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또 윤정 할머니 만나러 오셨어요? 네. 할머니 상태가 오늘은 좀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아침부터 계속 헷갈리세요. 그래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알겠어요. 3층으로 가세요. 302호. 노크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윤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날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저예요. 어제 왔던 박인수예요. 누구? 박인수? 형사였던.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몰라요. 어제 순애 씨 얘기했잖아요. 순애?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순애 씨 알아요? 네. 제 아내예요. 아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순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할머니한테 전화 많이 했죠? 전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로해줬어요. 남편 죽었을 때. 남편분 김철수 씨요? 네. 철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수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할머니, 그때 일 기억나세요? 무슨 일?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할머니가 천장을 봤어요. 밤에 전화 왔어요. 전화요? 네. 늦게 들어온다고. 술 먹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다음날 경찰이 왔어요. 죽었다고. 난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그때 남편분이 누구 만나러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전화만 받고 나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집 전화로. 집 전화로요? 수첩을 꺼냈어요. 통화 기록을 봤죠. 3월 16일 밤 10시 이후 김철수 휴대폰으로 통화 기록 없음. 하지만 집 전화는? 집 전화 기록은 확인 안 했네. 왜 안 했을까요? 20년 전에 나는 김철수가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갔다는 생각을 못 했구나. 택시가 집 근처에 내려줬다고 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잠깐. 그리고 집 전화를 받고 다시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 그날 밤 남편분이 집에 들어왔었어요? 네. 잠깐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10분? 15분? 그리고 전화 받고 나가셨어요? 네. 누구한테 온 전화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남편이 받고 나가야 한다고만 했어요. 급한 것 같았어요? 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무슨 표정이었는데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하는. 왜 무서워했을까요? 몰라요. 그냥 그런 표정이었어요. 난 수첩에 메모했어요. 집 전화로 수신. 김철수 무서워하는 표정. 급히 외출. 누가 전화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김철수는 무서워했을까요? 협박이었을까? 중얼거렸어요. 윤정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남편분이 그 전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누가 위협하거나 돈 문제 있거나? 없었어요. 평범했어요. 정말요? 네. 철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문제 일으킬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윤정 할머니는 계속 헷갈렸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했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직원을 만났어요. 할머니 상태 어떠세요? 오늘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요. 약 드시고 있지만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췌장암이세요. 말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췌장암이요? 네. 6개월 전에 발견됐는데 치료 안 하신대요. 왜요? 나이도 많고 가족도 없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췌장암. 순애도 췌장암이었어요.
똑같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두 달이라고 했어요. 한두 달. 할머니 알고 계세요? 네. 아세요. 근데 치매 때문에 자꾸 잊으세요. 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윤정 할머니가 죽어요. 순애처럼. 한두 달 후에. 자주 와주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할머니 외로워하세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예요. 순애처럼. 아니, 순애보다 더 외로워요. 순애는 적어도 내가 있었으니까. 윤정 할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요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철이었어요. 형님 확인했어요. 뭘? 20년 전 공중전화 기록이요. 남아있었어? 일부만요. 근데 형님이 말씀하신 날짜는 없어요. 그럼 소용없네. 근데 형님, 그 사건 왜 다시 보세요? 그냥 신경 쓰여서. 미제 사건은 놔두세요. 형님 은퇴하셨잖아요. 알아. 그리고 형님, 20년 전 사건이에요. 증거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알아. 그냥 유족이 아는 사람이라서. 유족이요? 응. 우연히 알게 됐어. 제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참 형사 그만둬도 형사네요. 미안해. 패 끼쳐서. 아니에요. 그냥 형님 건강 챙기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죠. 집 전화 기록을 확인해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가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김철수는 무서워하며 집을 나갔을까요? 그리고 누가 죽였을까요? 순애야. 중얼거렸어요. 너도 이 일 때문에 괴로웠지?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버스 안이 어두워졌죠. 그때였어요. 문득 떠오른 생각. 순애가 윤정 씨한테 전화한 건 단순히 위로 때문만은 아니었어. 형사 본능이 속삭였어요. 순애가 뭔가 알고 있었어. 이 사건에 대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뭐지? 순애는 왜 그렇게 윤정 씨를 위로하려고 했을까? 단순히 내가 사건을 못 풀어서 죄책감 가진다고 해서 10년 넘게 전화하진 않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버스가 멈췄어요. 내릴 차례였어요. 빗속을 걸어 집으로 갔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순애가 뭘 알고 있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로 나왔죠. 순애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순애. 순애야. 사진을 봤어요. 너 뭘 알고 있었어?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형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순애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그게 뭔지 알아야 해요. 서랍을 열었어요. 순애 물건들이 있었어요. 5년 전 순애가 죽고 나서 정리한 것들. 일기장, 편지들, 오래된 수첩. 하나씩 꺼냈어요. 일기장을 펼쳤죠. 순애 필체. 2005년 6월 20일. 여보가 또 늦게 들어왔다. 김철수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미안하다. 내 잘못인데. 내 잘못? 무슨 뜻이죠? 다음 페이지. 2005년 7월 5일. 윤정 씨한테 전화했다. 위로해줘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왜?
계속 넘겼어요. 2005년 10월 12일. 동생한테 다시 물어봤다. 정말 내가 한 거냐고. 동생은 부인했다. 하지만 눈빛이 거짓말하고 있었다. 동생, 순애한테 남동생이 있었어요. 김민수,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죠. 동생이 뭘 했다는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페이지. 200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마음이 무겁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여보는 어떻게 될까? 동생은 어떻게 될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 200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결심했다. 평생 비밀로 하겠다. 대신 윤정 씨를 돕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속죄?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봤어요. 설마. 입이 바짝 말랐어요. 설마 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형사 본능이 말했어요. 맞아. 순의 동생 김민수가 김철수를 죽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순애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동생이 범인이라는 걸?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2005년 3월 페이지를 찾았죠. 2005년 3월 18일. 뉴스에 나왔다. 한강에서 시신 발견됐다고.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김철수. 동생이 어제 한강에 간다고 했었다. 설마. 2005년 3월 19일. 동생을 만났다. 물어봤다. 내가 한 거냐고. 동생은 웃었다. 그냥 웃기만 했다. 2005년 3월 20일. 여보가 이 사건 담당하게 됐다. 신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남편이 내 동생이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다니. 앉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순애야.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런 걸 혼자 감당했어? 평생을.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범인이라는 걸. 그리고 남편인 내가 사건을 수사하는 걸 지켜봤어요.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날. 오늘도 못 찾았어. 단서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날.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이니까. 그리고 남편이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순애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평생. 그리고 속죄하려고 윤정 씨에게 전화했던 거예요. 10년 넘게. 미안해, 순애야. 바닥에 엎드렸어요. 너 혼자 얼마나 괴로웠어. 울었어요. 오래 울었어요. 형사로서도 울었고, 남편으로서도 울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평생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내가 믿었던 정의가 내 집 안에 있었구나. 그 말을 중얼거린 건 사흘 후였어요. 사흘 동안 난 집에만 있었어요. 순애의 일기장을 수십 번 읽었죠.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의 기록. 순애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혼자 견뎠는지 전부 다 적혀 있었어요. 2010년 5월 3일. 동생이 또 술 먹고 왔다. 누나, 미안해라고만 반복했다. 뭐가 미안한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안다. 김철수 시일이다. 2012년 7월 18일. 윤정 씨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다. 전화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나처럼.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2015년 3월 16일. 사건 발생 10년째 되는 날. 여보는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기억한다. 평생 잊을 수 없다. 순애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년 3월 16일을, 김철수가 죽은 날을, 동생이 죄를 지은 날을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2020년 1월 5일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6개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 여보한테 말해야 할까? 동생 일도 말해야 할까? 아니다. 이대로 가져가자. 무덤까지. 순애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동생 일도, 자기 병도 전부 혼자 안고 갔어요. 왜 말 안 했어, 순애야?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지만 순애는 말할 수 없었겠죠. 말하면 동생이 감옥에 가니까. 말하면 나는 더 괴로워할 테니까. 그래서 침묵했던 거예요. 평생.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요양원으로 갔어요. 윤정 할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일단 가야 했어요. 행복요양원. 직원이 날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윤정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나요? 어제부터 거의 못 일어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시간이 며칠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가보세요. 3층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302호.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윤정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은 어둡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작게 불렀어요. 윤정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날 봤어요. 희미하게 웃었죠. 여보 왔어요? 순의 목소리였어요. 네, 할머니. 박인수예요. 알아요, 당신이잖아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죠. 차가웠어요.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네, 들려요.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윤정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네. 동생 얘기지요? 심장이 멎었어요. 어떻게? 순애 씨가 다녀갔어요. 순애가요? 네. 어젯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에 순애가 왔다고요? 네. 꿈에서요.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순애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도 된다고. 당신한테 말해도 된다고. 할머니, 순애 씨 동생이 우리 남편을 죽였지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윤정 할머니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네. 순애 씨가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느꼈어요.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냐고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애 씨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할머니, 순애 씨는 나한테 10년 넘게 전화해 줬어요.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게 순애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복수해봤자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미안합니다, 할머니. 제가 형사로서 사건을 못 풀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윤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순애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매일 밤늦게까지 사건 조사한다고, 유족을 위해 애쓴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천장을 봤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순애 씨를 만났으니까.
순애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으니까. 할머니, 그리고 이제 곧 남편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때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용서했다고. 윤정 할머니가 웃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해요. 저요? 네. 순애 씨한테 평생 혼자 괴롭게 했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순애는 저를 용서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사랑했으니까요. 할머니가 내 손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놓아주세요. 순애 씨도 나도 당신 자신도. 어떻게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걸로 충분해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순애 씨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순애 목소리예요. 그렇지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보, 사랑해요. 순애 목소리로. 정확하게. 난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 순애야. 1시간쯤 있다가 방을 나왔어요. 윤정 할머니는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복도에서 직원을 만났어요. 할머니, 물건 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건이요? 네. 순애, 제 아내와 관련된 거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창고 같은 곳으로 갔어요. 몇 분 후 돌아왔죠. 손에 작은 박스를 들고. 이게 전부예요. 할머니가 요양원 오실 때 가져오신 거예요. 박스를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자주 와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네. 그럴게요. 요양원을 나왔어요. 박스를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진 몇 장, 편지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낡은 테이프였어요. 라벨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순애의 목소리 마이너스 2005만 2020.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순애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박스를 다시 덮고 버스에 올랐어요. 집에 가서 들어야 해요. 집에 도착했어요. 박스를 거실 탁자에 놓았죠. 테이프를 꺼냈어요. 순애의 목소리.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15년 전쯤 샀던 거예요. 순애가 가끔 옛날 노래 듣는다고 먼지를 털고 플러그를 꽂았어요. 작동하는지 확인했죠. 괜찮았어요.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쉬익 잡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정 씨, 안녕하세요. 저예요, 순애. 심장이 멎었어요. 순애 목소리.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대로. 오늘 날씨 좋지요? 저는 오늘 집에서 김치 담갔어요. 윤정 씨도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순애 목소리를 듣는 게 5년 만이니까. 계속 들었어요. 여보가 요즘 사건 때문에 힘들어해요. 김철수 씨 사건이요. 못 풀겠다고, 단서가 없다고. 매일 늦게 들어와요. 순애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윤정 씨. 제 남편이 사건을 못 풀어서. 아니에요, 순애 씨. 괜찮아요. 윤정 할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둘이 대화하는 거였어요. 녹음된 거죠. 윤정 씨, 힘내세요. 남편 일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순애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거짓말이 묻어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어요. 몇 년치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순애와 윤정 할머니의 대화. 순애 씨, 전화 상담 봉사 시작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윤정 씨. 외로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요. 순애 씨처럼 하고 싶어요. 순애 씨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고마워요, 윤정 씨. 둘은 친구가 됐어요.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테이프 중간쯤에서 순애 씨 알고 있어요. 윤정 할머니 목소리. 뭐요? 순애 씨 동생 일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죄송해요. 순애가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 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순애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 동생이 알아요. 순애 씨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자책하지 마세요. 윤정 씨,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는 용서하는 거예요. 둘이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난 소파에 앉은 채로 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프 끝부분에서 순애 씨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순애는 이미 아팠어요. 췌장암으로. 순애 씨 많이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네. 갈게요. 또 거짓말. 순애는 병원에 안 갔어요.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냥 견뎠어요. 마지막까지. 테이프 맨 끝. 윤정 씨, 제가 이제 못 연락할 것 같아요. 왜요? 아파요. 많이. 순애 씨 병원 가셨어요? 네. 췌장암이래요. 말기. 윤정 할머니가 울었어요. 아니에요, 순애 씨.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어요. 안 돼요. 순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예요. 윤정 씨도 제 친구예요. 가장 소중한. 둘이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윤정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남편 좀 돌봐주세요. 제가 떠나면 혼자 될 거예요. 외로워할 거예요. 순애 씨, 전화해 주세요. 가끔 제 목소리로. 윤정 씨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할게요. 고마워요. 순애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윤정 씨. 딸각. 전화가 끊어졌어요. 테이프가 끝났어요. 쉬익 잡음만 흘렀죠. 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중얼거렸어요. 윤정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한 게 순애 부탁 때문이었구나. 순애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요. 남편을 돌봐달라고. 전화해달라고. 순애 목소리로. 그래서 윤정 할머니는 전화했던 거예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약속을 지키려고. 고마워요, 윤정 씨. 고마워, 순애야. 테이프를 꺼내서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책상 앞에 앉았죠. 순애 일기장과 김철수 사건 파일과 테이프를 전부 펼쳐놓고 형사로서 마지막 수사를 시작했어요. 왜 김민수는 김철수를 죽였을까? 동기. 그게 중요해요. 순애 일기장을 다시 봤어요. 김민수에 대한 기록을 찾았죠. 2005년 2월 10일.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업 자금이라고. 500만 원. 여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2005년 2월 25일. 동생한테 돈을 줬다. 내 적금을 깼다. 여보는 모른다. 2005년 3월 5일. 동생이 또 왔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했다. 동생이 울었다. 사업 자금. 급한 일.
1,000만 원. 빚이었구나. 김민수는 빚이 있었어요. 2005년 3월 15일. 동생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 나 큰일 났어. 내일까지 돈 못 갚으면 죽는다고 했어. 누구한테 빌렸냐고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까지. 2005년 3월 16일까지. 김철수가 죽은 날. 손이 떨렸어요. 설마. 김철수 사건 파일을 열었어요. 피해자 정보를 봤죠. 김철수. 직업회사원. 격리부 과장. 격리부. 돈을 다루는 부서. 회사 돈을 더 찾아봤어요. 사건 당시 조사 기록. 피해자 회사 관계자 진술 김철수는 성실한 직원이었음. 회사 자금 횡령이나 불법 대출 혐의 없음. 하지만 회사 공식 장부에만 없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뒷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사채? 김철수는 회사 격리 과장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채를 놀렸던 거예요. 그리고 김민수에게 돈을 빌려줬죠. 김민수는 못 갚았고 김철수는 협박했겠죠. 내일까지 안 갚으면 죽는다. 그래서 김민수는 김철수를 죽였어요. 그게 다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20년 만에.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찾던 진실이 이거였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벽에 걸린 순애 사진을 봤어요. 순애야, 내 동생이 사채빚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평생 숨겼어. 나를 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믿었던 정의가 내 집 안에 있었구나. 중얼거렸어요. 35년 동안 난 형사로 살았어요.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하고 범인을 잡는 게 내 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의 진실은 몰랐어요. 내 아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내 처남이 저지른 범죄를. 나는 뭐였을까?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형사? 남편? 어느 쪽도 제대로 못했어요. 형사로서는 사건을 못 풀었고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고통을 몰랐어요. 미안해, 순애야. 사진을 봤어요.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지.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죠. 밤이 깊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알았어요. 김민수가 김철수를 죽였다는 걸. 하지만 김민수는 이미 죽었어요. 10년 전에. 사건을 다시 열 수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윤정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고 순애도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 진실은 그냥 묻어야 하나? 형사 본능이 말했어요. 아니야. 진실은 밝혀져야 해.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말했어요. 순애가 평생 숨긴 비밀이야. 이제라도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결정했어요. 기록으로만 남기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사건을 다시 열지도 않고 그냥 내 수첩에만 적어두자.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형사로서의 기록.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수첩을 펼쳤어요. 김철수 사건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적었어요. 2025년 10월 15일. 사건 발생 20년 후 진실 파악. 범인 김민수 순애의 남동생 고인. 동기 사채빚. 피해자 김철수로부터 빌린 돈 상환 불능. 협박당함. 범행 2005년 3월 16일 밤. 김철수를 한강 둔치로 유인. 둔기로 타격. 증거 없음. 다만 순애의 일기장과 정황상 확실. 결론 미제 사건으로 종결.
관련자 전원 사망. 유족 이윤정 씨 용서 의사 표명. 비고 순애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음. 남편나과 동생 사이에서 고통받았음. 유족 이윤정 씨를 15년간 돕는 것으로 속죄했음. 담당 형사 소견 사건은 풀렸으나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음. 하지만 용서는 있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수첩을 덮었어요. 끝이에요. 20년 만에 형사로서의 마지막 수사가 끝났어요. 수고했어, 인수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쉬어.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두웠어요. 잠이 깼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복도를 걷는데 딸랑딸랑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멈췄어요. 지금 새벽인데? 심장이 뛰었어요. 거실로 갔죠.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어요. 딸랑딸랑. 어제 윤정 할머니한테 전화 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전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을 뻗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잠깐 침묵. 그리고 여보, 순의 목소리였어요. 진짜 순의. 윤정 할머니가 흉내낸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순의 목소리. 순애야? 네, 나예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너야? 네, 정말이에요. 어떻게 너 죽었잖아. 알아요. 죽었어요. 5년 전에.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근데 지금 전화를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가슴이 아팠어요. 왜 진작 안 왔어?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준비?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요. 용서할 준비요. 순애야. 여보, 고마워요. 뭐가? 윤정 씨 장례 치러줘서요. 내 대신. 당연한 거잖아. 너희 친구니까. 그리고 동생 일도 이해해줘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평생 숨기고 살아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순애야, 물어볼 게 있어. 뭐든 물어봐요. 왜 안 말했어? 동생 일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면 당신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요. 나는 괜찮았어. 형사니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았을 거예요. 순애가 말했어요. 당신 알잖아요. 당신은 정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 그래, 맞아. 그런 당신한테 범인이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동생을 잡아야 해요. 형사니까. 하지만 그러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나를.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당신을 그런 선택 앞에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순애야. 그리고 동생도 괴로워했어요. 평생? 알아. 일기장에서 봤어. 동생이 술 먹고 울면서 그랬어요. 누나, 내가 누나 인생 망쳤어 라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아니에요. 진짜 사고였어요. 하지만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술 먹고 운전했어요. 죽고 싶어서였는지도 몰라요. 순애야,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정 씨가 있었어요. 윤정 할머니요? 네. 윤정 씨가 용서해줬어요. 전화로. 매달. 그래서 너도 전화했구나.
10년 넘게. 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순애야.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 뭐야? 사건도 못 풀고, 너도 못 지키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형사였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니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래도 사랑했어요. 항상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했어, 순애야. 지금도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순애야, 묻고 싶은 게 있어. 뭐든지요. 너 췌장암 걸렸을 때 왜 말 안 했어?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숨겼어?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또 괴로워할까 봐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같이 있었어야지.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게 아니라, 여보 알아요. 당신 뭐라고 할지. 순애가 웃었어요. 진작 병원 갔으면 나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말해?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예요. 당신한테 또 죄책감 주고 싶지 않아서. 순애야. 그리고 나 행복했어요. 마지막까지. 무슨 소리야? 아팠잖아.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당신 옆에 있었으니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당신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저녁에 TV 같이 보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순애야. 그리고 마지막에 손 잡아줘서 고마웠어요. 손? 병원 침대에서 당신이 내 손 잡아줬잖아요. 그때 편했어요. 기억났어요. 순애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난 순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사랑해, 순애야. 그렇게 말했었죠. 나도 사랑해요, 여보. 순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순애야,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당신답게요. 내답게? 네. 형사였던 당신, 남편이었던 당신, 그 모든 게 당신이에요. 하지만 이젠 혼자잖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항상. 어디에? 당신 마음 속에요. 추억 속에요. 그리고 순애가 웃었어요. 매일 아침 햇살 속에요. 햇살? 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보면 나 생각해요. 내가 거기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여보. 응? 이제 그만 놓아줘요. 나를. 순애야. 나 괜찮아요. 윤정 씨랑 같이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매일 수다 떨어요. 당신 얘기도 하고. 나 얘기? 응.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웃음이 났어요. 눈물 흘리면서 웃었어요. 순애야, 고마워. 평생 날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다음 생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꼭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 그럼 그때 봐요. 다음 생에. 응. 다음 생에.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순애야. 딸각.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흘렀죠. 난 수화기를 든 채로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조용히 마지막으로 거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형사 수첩이 있었어요. 35년 동안의 기록.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김철수 사건 페이지. 어제 적어놓은 결론이 보였어요. 미제 사건으로 종결. 관련자 전원 사망. 유족 용서 의사 표명.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2025년 10월 20일 모든 것을 용서함. 순애를, 윤정 씨를, 김민수를, 그리고 나 자신을. 형사 박인수, 이제 수사를 종료함. 수첩을 덮었어요. 천천히. 마지막으로 서랍에 다시 넣었죠. 이제 다시 열 일은 없을 거예요. 형사로서의 삶은 끝났으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갑고 상쾌했죠.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어요. 순애야, 보여? 중얼거렸어요. 햇살이야. 내가 말했던 그 햇살. 따뜻한 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순애가 만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순애야. 잘 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6시. 세수하고 이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TV 대신 창문을 열었죠. 햇살이 들어왔어요. 마당이 보였어요. 텃밭에 고추가 빨개요. 오늘은 상추를 심어볼까? 혼잣말했어요. 순애가 좋아하던 상추.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했죠.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어요. 어제 만든 고추장아찌도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서 맛있네. 중얼거렸어요. 순애야, 내가 만든 거 어때?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뭐 하지? 공원에 가야죠. 어제 만난 할아버지 2시에 보자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텃밭 일이나 할까요? 외투를 입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텃밭으로 갔죠. 고추를 다 땄으니 이제 정리해야 해요. 삽을 들고 흙을 팠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좋았어요. 땀이 났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1시간쯤 일했을까요? 텃밭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상추 씨앗을 심어야죠. 창고에서 씨앗을 가져왔어요. 순애가 사놓은 거예요. 심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잘 자라라. 중얼거렸어요. 순애가 좋아하는 상추니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샤워하고 점심 먹고 시계를 봤어요. 1시 30분. 공원 갈 시간이에요. 외출 준비를 했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죠. 주름투성이. 하지만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 인수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자. 공원에 도착했어요. 2시 정각.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오셨네요.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네. 약속했잖아요. 자, 앉으세요. 장기 가르쳐 드릴게요. 장기판을 펼쳤어요. 이게 차, 이게 포, 이게 마. 설명을 들었어요. 집중해서. 어때요? 어렵지 않죠? 괜찮네요. 그럼 한 판 더 볼까요? 네. 장기를 뒀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아, 거기 두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포가 작아요. 아,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계속 뒀어요. 물론 졌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내일도 올 거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올게요. 좋아요.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가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어디 사세요? 마을 입구 쪽이요. 아, 거기요? 저도 그 근처예요. 같이 다녀요. 네, 좋아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지만 좋았어요. 외롭지 않았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공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갔죠. 저녁 노을이 예뻤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어요. 순애야, 보이지? 중얼거렸어요. 노을이 예뻐. 바람이 불었어요. 순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준비했죠. 밥 짓고 찌개 끓이고 어제 만든 고추장아찌도 꺼내고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나도 따라 웃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하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 됐어요. 별이 보였죠? 순애야, 별 보여? 중얼거렸어요. 저기 저 별이 너야? 아니면 저거?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반짝였어요. 마치 웃는 것처럼. 잘자, 순애야. 잘자, 윤정 할머니. 잘자, 모두들.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까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고 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환청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전화가 와도 안 와도 난 괜찮으니까. 고마워, 순애야. 중얼거렸어요. 평생 날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했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잠들었어요.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공기, 새소리, 텃밭이 보였어요. 어제 심은 상추 자리. 잘 자랐으면 좋겠다. 중얼거렸어요. 마당으로 나갔죠. 텃밭으로 가서 물을 줬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얼굴에 닿았죠. 순애야. 이름을 불렀어요. 나 괜찮아. 내가 없어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아니, 내가 있어. 항상. 이 햇살 속에, 이 바람 속에, 내 마음 속에.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고마워, 순애야. 살아있게 해줘서, 사랑하게 해줘서, 그리고 이제 보내줘서. 물을 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준비를 했죠. 밥 짓고 국 끓이고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니까 순애가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중얼거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닦았어요. 마당을 쓸었어요. 빨래를 했어요. 점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공원으로 갔어요.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셨네요. 네. 왔어요. 오늘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해 볼게요. 장기를 뒀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졌지만 많이 늘었어요. 할아버지가 칭찬했어요. 감 잡으셨어요. 내일은 이길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그럼요. 웃었어요. 둘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텃밭 돌보고 공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고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순애가 없어도 순애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햇살 속에 바람 속에
내 마음속에 한 달이 지났어요. 11월 중순 텃밭 상추가 자랐어요. 파릇파릇하게 순애야 봐 중얼거렸어요. 상추 잘 자랐어. 내가 좋아하던 거 상추를 땄어요. 싱싱했어요. 저녁에 쌈을 싸 먹었죠. 맛있었어요. 순애야 맛있어. 혼자 말했지만 행복했어요. 공원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장기 두는 할아버지들, 산책하는 할머니들, 매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드라마 봤어요? 봤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주도 봐야 해요. 같이 봐요. 그리고 다음 날 얘기해요. 좋아요. 웃었어요. 함께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12월이 됐어요. 겨울, 눈이 내렸어요. 마당에 하얗게 쌓였죠. 창문을 열고 봤어요. 순애야, 눈이야. 중얼거렸어요. 내가 좋아하던 눈. 기억났어요. 순애가 눈 오면 항상 좋아했던 거. 여보, 눈 와요. 같이 나가요. 그렇게 말하던 순애. 추운데 뭐하러. 눈사람 만들어요. 결국 나가서 눈사람 만들었죠. 둘이서 웃으면서 순애야 보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웠어요. 따뜻하게 외투를 입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눈을 모았어요. 눈사람을 만들었죠. 작은 눈사람. 둘. 이게 너고 이게 나야. 중얼거렸어요. 같이 있는 거야. 항상 눈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셨죠. 창밖을 봤어요. 눈사람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순애야, 행복해. 중얼거렸어요. 너 없어도. 아니, 너 있어서. 행복해. 그날 저녁.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죠. 펜을 들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순애에게. 나야, 인수. 너 떠난 지 5년이 지났어. 이제야 이 편지를 써. 늦었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고마워. 평생 날 사랑해줘서, 평생 곁에 있어줘서, 내가 형사로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몰라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았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밥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 만나고 외롭지 않아. 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햇살 속에, 바람 속에, 내 마음 속에. 고마워, 순애야. 사랑해. 평생, 그리고 다음 생에도. 너의 남편 인수가. 편지를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죠. 순애에게 라고 적었어요. 서랍에 넣었어요. 조용히. 전달됐을 거야. 중얼거렸어요. 내가 읽을 수 있을 거야.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순애야, 저게 너지? 웃었어요. 고마워. 살아있게 해줘서, 사랑하게 해줘서, 그리고 보내줘서. 이제 난 괜찮아. 혼자여도 내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별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듯 새벽. 잠에서 깼어요. 습관적으로 옆을 봤죠. 빈 침대.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죠.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순애야, 좋은 아침.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순애가 안아주는 것처럼. 고마워, 순애야. 눈을 감았어요. 햇살을 느끼면서 평생 고마웠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살아있는 하루, 사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좋아,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자. 세수하고, 이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 준비를 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가 지저귀었어요.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나도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롭게 에필로그. 진실은 늘 가까이 있었고 용서는 가장 어려운 수사였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을 용서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항상 함께 있다. 햇살 속에, 바람 속에, 우리 마음 속에